남양유업이 불매운동과 경찰 수사, 영업정지 통보 등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불가리스발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최근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세 번째 대국민 사과에 이른 남양유업 사태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그 배경과 파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국민 사과 보셨는데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너 일가, 특히 홍원식 회장 입장에서도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네.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최근에 터졌던 이 불가리스 사태, 일명 불가리스 사태.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게 좀 사건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이미 그 세종공장 같은 경우는 2개월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받았고요. 관련 수사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아마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남양유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네. 흔들릴 것 같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하고 특단의 대책, 또 아예 경영권 세습도 안 하겠다라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64년에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이제 창업을 하면서부터 특히 분유 시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선두 주자였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남양유업이 신뢰도도 높은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기업이었었는데 2013년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대리점의 갑질 논란이 맞습니다. 터졌었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삐걱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그때 좀 확실하게 매조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외조카 황모 씨의 마약 투영 논란. 물론 이제 황하나 씨가 뭐 주식 한 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네. 했지만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이 계속 맞습니다.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 비방, 이 댓글 사태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다가 네. 이제 이번에 불가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주가는 뭐 계속 하락을 했고 네. 매출도 2013년 이후에 전혀 늘지는 않았고요. 네.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홍 회장의 그 기자회견 직후에 남양유업 주가는 장중 한때 뭐 상한가까지 가는 상한가에 가까이 가는 것도 봤는데 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9.52% 맞습니다. 상승, 이제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거래량은 이제 상당히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남양유업이 거의 이번이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오너가 또 떠나겠다라는 네. 하고 다시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반영이 돼서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후에 오너 이제 리스크가 그렇죠. 없어지는 예, 이게 완전히 끝난 걸까 하고 이제 새롭게 어떤 네. 전문 경영인이 올까 좀 더 확인하자라는 추세 때문에 아마 윗꼬리 달고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사과가 소비자 신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네. 여전히 홍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뭐 재벌가에서 이렇게 떠났다가 네. 다시 한 몇 년 후에 조용히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역시 홍원식 회장의 저 큰 틀에서의 오너 일가가 확실한 대주주입니다. 거의 네. 53% 넘게 홍원식 회장이 51%, 나머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사회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떠나 있더라도 언제든 전문 경영인의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저도 홍원식 회장의 이번 특단의 대책은 정말 파격적이다라고 맞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이제 상승폭이 아마 많이 또 반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어떻게 정상화를 할지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빨리빨리 구체적인 뭐 행동 플랜이라든가 약속들을 좀 짜서 기획팀에서 하나씩 제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전문 경영인이 이제 남양유업을 이끌 것인가 하고 그 전문 경영인과 오너 일가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렇죠.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쇄신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양유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잘못된 위기 관리로 불매운동 등은 피해를 받은 대리점주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한테는 생명줄이죠. 국민들의 그런 소비를 먹고 저희가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지금 대리점주도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이 모든 사태의 대가는 대리점주 아니면 낙농업자들 뭐 이런 분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양유업 본사가 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게 그 2013년 사건 이후에 또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본사, 프랜차이즈 네. 본사의 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 이런 지점들,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손실보상 얘기가 났었는데 이걸 민사소송으로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 결과 뭐 공정위도 함께 가세를 하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라든가 저런 대리점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는 본사에 대한 잘못 혹은 네. 본사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계약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남해안 같은 경우에 이 대리점주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좀 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결국 이번 사태는 기업도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잃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이른바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ESG 이제 환경 또 사회적 책임, 사회적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입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회적 책임과 네.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로 이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 남양유업의 그 신뢰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